시작했어?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3일 일요일입니다. 보신 것처럼 매장 이전 대작전이라는 프로젝트를 나름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온 게 제가 2018년 10월 말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사실 매장 이전 대작전은 서울에 매장을 옮기고 6개월이 지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대전에서 서울로 옮기면서 이제 급하게 상암동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상암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계속 주말마다 돌아다니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좀 접근성이 좋고 조금 더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 해서 계속 찾아다녔죠. 서울 거의 전 지역을 주말마다 사진 자료도 올리겠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특히 강남에 갔을 때는 눈이 많이 오던 지난 겨울이었어요. 아주 고생을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가지고 그 진척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암동 매장의 취약점, 그러니까 네가 왜 매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라고 궁금해 하시겠죠. 상암동, 물론 여기 있습니다. 상암동 입지적으로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고 옆에 방송국도 있고 특히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기 상암 매장 취약점 첫 번째, 지하철에서 좀 멉니다. 여기가 DMC 지하철 어디 갔노? 여기 DMC 지하철역인데 좀 멀어요. 제법. 서울에서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먼 지역이 찾기도 어려운데 좀 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매장의 실제 평수 14평 정도로 대전에서 제가 하던 매장이 20평보다 좁습니다. 그리고 매장의 구조가 좁고 길다랗게 되어 있어가지고 실제 평수보다도 좀 활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컴퓨터 수리나 그다음에 컴퓨터 조립 같은 걸 할 때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좀 불편하고 동선이 손님들하고 복도가 좁아나니까 부딪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서울이긴 하지만 솔직히 서울의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이 서울의 중구와 용산구를 서울의 중심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2호선 라인을 벗어난 이쪽 바깥쪽에 있죠. 서울의 거의 외곽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세요. 특히 저희들이 서울 지역은 말할 나위도 없고 여기 타주 쪽, 그 다음에 특히 남양주 쪽, 구리, 분당 이쪽에서 많이들 찾아와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하철도 먼다 뿐이다 2호선으로 바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힘들어들 하세요. 오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도 빠져나와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가양대교나 성산대교에서 좀 더 들어와야 되는 그런 좀 부분들이 있어요. 내부순환도로하고도 좀 거리가 좀 있고 서울에 좀 가장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년 반 동안 고심하고 하면서 저희들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기 이전 매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출구에서 3분이나 5분 이내에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곳. 두 번째,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3분이나 5분 이내에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곳. 세 번째, 아시겠지만 2호선 라인이죠. 오래되긴 했지만 서울의 중요 도심, 그리고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리고 교통이 편한 곳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지하철 2호선이죠. 그래서 지하철 2호선 테두리에 아주 근접해 있거나 혹은 환승이 되는 지하철역, 그런 쪽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인데요. 지금 매장의 3배에서 4배 정도의 크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 팝업 스토어라든가 일요일 같은 경우도 가끔씩 문을 열어가지고 아주 비싸고 질 좋은 상품을 전에처럼 막 5만원짜리를 만원에 막 이렇게 팝업 스토어처럼 판다든가, 아니면 게이밍 기어나 이런 것들도 막 전시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신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쫙 놨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도 꾸미고, 그리고 수리가 들어오고 조립이 들어온 것들도 좀 앵글을 쫙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쫙 놨고, 상품도 쫙 정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보다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 큰 그런 매장을. 그리고 다섯 번째, 서울이나 경기나 지방, 사실 지방에서 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 입장에 굉장히 미안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멀어요.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도 서울역 여기 있죠?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공항철도가 바로 가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공항철도를 가고 DMC에서 내려서 다시 와야 되는, 그리고 차로 오시는 분들도 경부고속도로나 이렇게 내부순환도로로 와가지고 경부에서 한남대교를 타고 또 한참을 오셔야 되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보다 최소한 30분 이상
시간만 단축이 되더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오가실 수 있는 그런 부분. 여섯 번째, 그거와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지하철이 2호선이 서울의 동맥이라고 한다면은 차도는 강변북로하고 올림픽대로가 서울의 동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빠져나와서 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일곱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서울에서는 주차가 되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상암동 매장은 주차는 정말 잘 되거든요. 주차 조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옮기는 것도 지금 상암동 매장에 못지않게 완벽한 주차가 가능한 곳, 뭐 1시간 되고 뭐 조건 있고 이런 거 없이 정말 완벽하게 주차가 되는 곳, 그런 곳을 들어가 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누구나 위치를 대면 알 수 있는 곳. 이 서울에 사시는 분들도 뭐 가리봉동이 어디냐, 뭐 신월동이 어디냐 하면 막 모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홍대, 경복궁, 강남역 사거리 어디 갔노? 강남역 사거리 어디 갔노? 강남역 사거리, 롯데월드, 그다음에 뭐 경북대 이런 쪽은 이름만 들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대학로, 마로니에 이런 식으로 그런 뭐 여의도, 쉽게 말해서 핫플레이스가 되겠죠. 그런 쪽에 가겠다는 거죠. 아홉 번째,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옷가게하고 다르게 대기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짧게는 뭐 상담하고 1시간에서 길면은 3시간, 4시간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조립을 상담을 하고 조립을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굉장히 심심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아깝죠.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을 알뜰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주변에 있는 곳에 가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쇼핑몰이나 아파트 관리 방송 나오지만 저희들은 계속 지나가겠습니다. 뭐래요? 기가진이가 대답했는가? 니 부른 거 아니야. 기가진이 잠깐 끄겠습니다. 잠깐만요. 기가진이가 대답을 했다. 까먹었다. 대기 시간이 심심하지 않은 곳. 예를 들어서 뭐 바로 근처에 뭐 영화관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오락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옆에 놀이공원이 있다거나, 무슨 서점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기하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게 그런 곳.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방범이 잘 되는 지역. 그러니까 컴퓨터 가게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좀 고가 부품들이 많죠. 그리고 뭐 2080 Ti 같은 거, 뭐 Z490 보드 같은 거 그냥 턱 집으면 30만원, 1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암동은 옆에 방송국도 있고 파출소도, 지구대도 바로 붙어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편의점들이 바로 옆에 앞에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는 굉장히 좀 감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옮기는 지역도 방범이 잘 되는 지역. 그래야 이제 우리 가게 컴퓨터 부품뿐만 아니라 손님들이 수리를 맡겨놨다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가져가야 될 컴퓨터들도 방범이 잘 돼야 안전하게 보관이 될 수 있겠죠. 이 10가지 전제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지역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본 위치가 어디냐? 이곳이 지금 현재 상암동 가게죠. 상암동 가게인데 제가 옆에 사진으로 한번 쭉쭉쭉쭉 올려봐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잠깐만 있어보세요. 누가 대답을 하는 거야? 시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쪽은 서울의 서쪽으로는 마곡지구로부터 해가지고 남서쪽은 가산디지털, 그리고 남쪽으로는 사당과 예술의 전당, 동남쪽으로는 해가지고 수서역 SRT에서 위례신도시까지, 북쪽으로는 건국대 서울서 대학로까지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S카기도 시간상이나 제가 가게가 좀 멀다 보니까 이런 강북구나 노원구, 성북구 이쪽은 좀 찾아보지 못했고, 이쪽 동작구, 금천구 이쪽도 좀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찾아본 지역들에 대해서 옆에 사진이 이쪽이나 이쪽이 아마 사진이 올라갈 거예요. 사진이 조금 섞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찍은 사진이 섞여 있어가지고 지역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녀본 지역에 대해서 제가 느낀 상권이랄까, 그 다음에 제 입지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돌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마곡지구. 요즘 뭐 유명하죠, 그죠? 유명하고 뭐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은 컴퓨터 회사의 본사들, 서비스 센터들이 마곡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지금 지역도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하고 정돈도 잘 돼 있고 그러는데 서울의 왼쪽에서 너무 멀리 있는, 지금 월세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돼 있어요.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어 가지고 렌터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행 인구나 이런 쪽이 너무 좀 작죠. 그리고
지금 있는 상암보다도 서울 중심부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마곡은 일단 제외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상역 2호선에 걸쳐 있고 유흥가 온갖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당산역에 다 모여 있죠. 지하철도 2호선하고 6호선이 겹치나? 두 가지 사선이 겹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마찬가지 야간에 가면은 뭐랄까 이제 그래서 지금 상암동하고는 좀 다르게 야간이 약간 뭐 홍대나 건국대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런 분위기가 많고 조금 우리 컴퓨터 가게 하기는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매장보다는 좀 유흥, 뭐 베스킨라빈스, 커피숍, 식당, 뭐 아구찜 뭐 이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영등포요. 제가 이제 과거에 서울에 살 때 이쪽이 굉장히 핫했죠. 그래가지고 이쪽 감락탕 골목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영등포에 타임스퀘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 주변을 제가 쭉 순찰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인구가 타임스퀘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타임스퀘어 외곽 쪽은 조금 많이 약해져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영등포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다음 가산 디지털 단지. 이쪽은 지금 마이크로닉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컴퓨터 업체들의 본사들이 많이 몰려있죠. 옛날에 뭐 구로공단하고 사실은 뭐 그쪽 이름이 지명이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이쪽도 상암동하고 일견 좀 비슷한 오피스 거리, 빌딩 건물. 그냥 빌딩이 쫙쫙 잘 뻗어 있어요. 쫙쫙 잘 뻗어 있고 운전하고 가면 교통도 편하고 되게 좋아요. 그리고 큰 건물들이 많고 지하철도 잘 닦여 있고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접근성 좋죠? 서울 아래쪽에서 오거나 오른쪽에서 접근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후 5시만 되면은 그냥 교통 지옥이에요. 못 움직여요. 차가 가면은 그냥 올 스톱 멈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있어요. 더불어.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서 제가 문을 조금 열고 할게요. 창문을. 별로 안 시끄럽죠? 아이고 문을 여니까 흔들리네. 문을 다시 닫고 오겠습니다. 잠깐 스톱.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이제 마이크로닉스 본사가 있는 1층에 국민은행이 있던 자리가 나간 자리가 있어요. 한 40평, 50평? 그거보다 좀 더 되는 자리인데 그쪽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 요렇게 이제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와야죠. 남부순환도로를 쭉 타고 오면 사당역. 사당역도 요즘 이제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봤어요. 확실하게 핫플레이스가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저희하고는 또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컴퓨터 가게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업종하고는 좀 안 맞는 걸로. 그 다음 제가 또 눈여겨봤던 데가 어디냐면은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술의 전당 앞은 썰렁해요. 썰렁하지만 굉장히 고전역하고 좀 한가한 그런 느낌이 나죠. 예술의 전당 앞에 이제 아리랑 TV라든가 이런 쪽이 있는 쪽에 보면은 넓은 면적의 각 상가들이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아요. 특히 예술의 전당 바로 맞은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있다가 예술의 전당에 산책하기가 좋다고요. 그래서 조금 갔다 오고 이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의외로 지하철역하고는 좀 멀어요. 그리고 의외로 통행 인구가 전혀 없어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동네가 깨끗하고 차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뭔가 좀 예술적인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우리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쪽은 예술의 전당 한 2번 정도 제가 상권을 조사를 하고 이쪽 뒷골목까지 다 뒤져봤는데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저희 업종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 다음 여기 도곡동 타워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도 눈여겨서 보고 있는 쪽에 하나입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북쪽 말고 남쪽일 거예요 아마. 타워팰리스 2개가 마주보고 있죠. 남쪽에 있는 상가 쪽을 말하는데 그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이 오는 날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쪽도 도곡역에서 내리면 굉장히 가깝죠. 굉장히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타워팰리스 도곡동 타워팰리스라는 이 위치 때문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데죠. 거기가 어딘데? 라는 반응이 나오지는 최소한 않으니까. 그리고 상가 관리 자체를 타워팰리스 상가단에서 하니까 상가 관리가 잘 되는, 상가에 만약에 들어갔는데 독립 건물이 아니고 상가에 들어갔는데 상가가 복도도 지저분하고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 주차장도 막 불도 다 꺼져 있고 어둡고 이러면 그만큼 또 안 좋은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복합 상가에 들어갈 때는 이 복합 상가가 개별 상가가 주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뭐 관리할 때마다 막 네가 해라 내가 해라 이렇게 싸우는 데인지 아니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업체가 통괄해가지고
지휘를 하는 데인지. 물론 그렇게 되면은 관리비가 좀 높은 부분은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상가는 좀 약간 매력적인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울 쪽은 가봤는데, 하계울에는 가면은 LG 베스트샵 대리점이 큰 게 하나 있죠. 하계울 사거리에. 그래서 참 입지가 좋고 깨끗해 보인다라고 했는데 조금 외져요. 아시겠지만 하계울 주변에 특별한 게 없죠, 그죠? 특별한 게 없어요. 그쪽에 하계울 주변에 이제 그 행사하는 뭐지? 코엑스 비슷한 거. 세택. 세택이 있긴 한데, 세택에 오는 손님들이, 오는 그 관람객들이 세택에 딱 흡수가 되는 거지, 세택에서 빠져나와서 외부로 뻗어나가거나 그런 상권은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계울은 조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오른쪽으로 쭉 내려가서 고민한 쪽이 너무 많이 길어지나요? 길어지지만 좀 지루하시다고 생각하면은 20년 동안 장사한 사람이 보는 서울의 상권의 눈, 저보다 또 더 많은 눈으로 보시지만 평범한 장사꾼의 눈으로 보는 서울의 상권에 대해서 같이 뭐 이야기한다, 의논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서역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SRT로 요즘 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쪽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수서역에서 내리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수서 지하철역 말고 수서 SRT 뒤쪽에 보면은 논밭이 쫙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논밭이 만약에 엄청 싸면 여기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물론 그럴 돈이 지금은 없어요. 언젠가는 만들 겁니다. 언젠가는 큰 제 단독 건물을 만들어서 그건 나중에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대전이나 제 고향 생각했는데 논밭인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응감생신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이쪽은 아직은 멀었다, 그런 쪽이 돼 있어가지고 수서역은. 그리고 제가 아주 심도 깊게 본 부분이 있죠. 위례신도시입니다. 말이 위례신도시지 행정구역상의 위례신도시의 일부는 서울로 들어가 있죠. 그래가지고 위례신도시에 가면은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이라고 돼 있는데, 항아리 상권의 단점이 있죠. 항아리 안에서 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단점. 그러니까 항아리 밖에서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 위례신도시가 대전에 노원동하고, 제가 장사를 했던 그쪽 있죠? 노원동하고 어떻게 보면 세종시하고 조금 비슷한 그런 느낌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사각형으로 잘 되어 있고 상가와 이런 쪽이 굉장히 잘 구분이 되어 있죠. 하지만 지금 위례신도시의 상가가 월세가 너무 비싸게 지금 분양이 돼버리는 바람에 월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엄청 비싸요, 여기. 제가 알아본 거의 뭐 강남역 사거리까지는 안 되지만 진짜 비싸요. 한 10평짜리가 월세가 400만원, 500만원 이랬는데,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월세가 50%씩 떨어져서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던데, 위례신도시에 가면은 이 데파트, 옛날 데파트라고 하죠? 이런 빌딩들이 상가 구역만 따로 나눠져가지고 상가들이 쫙 있어요. 쫙 있는데, 모서리에 있는 일부 상가를 제외하고 안쪽들은 공실이 엄청나요, 지금. 1층 전체에 상가 하나 들어와 있고, 그것도 그냥 부동산 하나 들어와 있고, 이런 식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면은, 이 위례신도시 상가가 보도블록이 벌써 다 깨지고, 보도블록에 자풀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보도블록 안 밟고 다닌다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던 지역인데,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롯데월드라고 써놨지만 사실은 롯데월드 타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롯데월드 타워? 저는 컴퓨터 조립하는 가게, 컴퓨터 수리 가게가 롯데월드 타워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기들이 원하는 월세 내고 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롯데월드 타워에 들어가게 되면은 휴일을 다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9시가 10시까지 맨날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매출액의 일부 %를 또 내야 되는 그런. 근데 컴퓨터 업종은 매출액이 또 이렇게 마진에 비해서 매출액이 크단 말이죠. 접촉도 안 해봤지만 제가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솔직히 좀 가고 싶은 쪽이기는 해요. 롯데 월드타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월드타워 안이 아니죠. 월드타워 옆에 그 에비뉴에일하고 이쪽 상가 쪽 건물 있잖아요. 사이드에 있는 건물들. 그 건물을 말하는 건데, 영업시간이라든가 휴일 근무 이런 것 때문에 일찌감치 이쪽은 마음을 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생각은 넘버5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제 업종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게 신천입니다. 잠실 세내역에서 나오면은 바로 있는 신천역이죠. 내리면 롯데월드가 바로 코앞에 있는 그쪽 지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운동장이 있고 한 이쪽 지역이죠. 신천역 아래쪽은 주차가 되기는 되는데 되게 힘들어요. 그 주차 요금 자체도 좀 너무 비싸고. 그래서 되게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긴 해요. 매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주차가 힘들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이쪽이 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쪽 메인 도로잖아요. 메인 스트리트인데 앞에 보도블록이나 도로의 관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 이러지? 잠실이면 사실 알겠지만 부자 동네라고 하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런데 신천 앞 상가 쪽 길이나 이쪽이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공설 주차장 있긴 있어요. 아시아 공원 그 공설 주차장 있긴 있는데 거기서 차를 대고 걸어오기까지가 또 만만찮은 거리기는 하죠.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신천 거리 위쪽 아파트 상가들 그쪽도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쪽이 공실이 많아요. 거의 비어 있더라고요. 편의점 몇 개 들어가 있고 부동산 몇 개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신천역 아래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위쪽은 또 사람들이 안 다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실제로 와서 확인하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딱 여기를 오려고 신천을 오려고 딱 생각을 했던 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를 한 3번 정도 갔었나 우리가? 돌아봤는데 이상하다.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잠시 보류. 그 다음 가본 데가 코엑스 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코엑스 서쪽 현대백화점 그 서쪽에 보면은 통로가 하나 있죠. 이 통로가 그리고 일로 올라가면 바로 봉원사 절이 있잖아요. 그죠? 뭐랄까 잘 모르지만 그 풍수적으로 좀 좋은 땅인가? 이렇게 큰 절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동네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가지고 이쪽도 코엑스 뒤쪽 골목 또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코엑스 사거리에서 하계올 사거리까지 내려가는데 보면은 대치동 자동차 수입차 거리 5만 것 브랜드들이 다 있죠. 요 수입 자동차 거리 굉장히 깨끗하고 마치 강남역 사거리 같은 그런 뭐랄까 역삼역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오는 그 사거리를 마치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도 살짝은 들어요. 그런데 보행 인구가 없어요. 보행. 제가 물론 주말에만 이제 주중에 확인을 못 해보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주중에는 물론 회사나 건물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지하철 접근성도 조금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 또 고민을. 그 다음 생각한 데가 뭐냐면은 역삼역하고 강남역 사거리. 역삼역에 가면은 제가 한때 몸담았던 GS 리테일 본사가 역삼역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추억인지 몰라도 역삼역 GS 리테일 여기 있어요. 여기 요 뒤쪽 골목하고 찾아봤는데 역시 저희 가게가 들어갈 만한 쪽은 아니고 그 술골목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역삼역은 아시겠지만 오르막 내리막이 좀 심해요. 예로부터 장사를 할 때 가게를 차릴 때는 오르막이나 내리막이 심한 데는 하지 마라 라는 그런 또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삼역은 제외. 강남역 더 이상 말할 나이가 없죠. 제가 이쪽이나 이쪽을 1순위로 생각했다면 강남역은 0순위로 생각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계속 지금 가서 확인을 하고 있는 쪽인데 강남역 북쪽 라인 옛날에 그 타워레코드 지금은 뭐 타워레코드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여기 타워레코드가 있었던 데고 여기 제가 LG 그 GS 리테일에 근무할 때 강남역 LG시고 강남역점이 있었죠. 지금은 그게 무지로 바뀌었나?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일을 했던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강남역은 사람이 끊길 일이 없는 동네죠. 지금도 가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나고 이 뒷골목이고 앞골목이고 그냥 사람이 끊이질 않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대기업들 보여주기식 매장으로 많이들 들어가고 있는 쪽이죠. 이제 찾아봤어요. 그리고 실제 이제 상가 월세나 이런 것도 물어봤는데 근접 불가. 10평짜리가 월세가 2천만 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생각하는 한 40평 정도, 50평 정도의 매장을 하려고 하면은 월세만 한 1억 정도? 월세가 1억. 보증금이 아니고. 월세가 1억이 들어가야 되는. 사실은 가고 싶어요. 욕심이긴 한데,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주차가. 제가 월세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강남역 건물은 아시겠지만 주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 때문에 강남역은 안 가는 겁니다. 대신 강남역 아래쪽 남쪽이죠, 그죠? 뱅뱅 사거리 가는 쪽에 내려오면
남쪽 왼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건물들이 좀 있고 이쪽 뒤에도 상가가 좀 있어요. 강남역에서 여기 그 어디야 그 양재동 가는 길 있죠? 양재동 가는 길에 요 라인들, 이 라인도 제가 다니면서 이쪽에 빈 상가들이 제법 있어요. 이쪽도 지금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이긴 합니다. 그 다음 여기 고속터미널 진짜 많이 돌아다녔죠? 거의 1년 동안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쪽이에요. 고속터미널이죠. 예로부터 고속터미널 상권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된 상권이다 보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상권이긴 하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말 많은 그 반포에 유명한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이 고속터미널 쪽은 아 좋다, 아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뭐랄까 약간 애매해? 일단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쪽은 고속터미널 쪽은 제 업종에는 압구정, 이태원하고 압구정은 같이 가야 되겠죠, 그죠? 압구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부터 해가지고 갤러리아 백화점까지 쭉 이어지는 대로변 있죠.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이쪽 길. 지금 대로변에 공실이 엄청나요. 뒤쪽도 공실이 엄청나요. 큰 건물들도 심지어 주차가 안 되는 거죠. 뭐 발레 파킹은 사실은 좀 되긴 하는데 생각을 했는데 압구정이 생각보다 월세는 싸요. 월세가 많이 조정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먹자 골목이고 패션의 거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른 성향. 애초에 갈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중심 상권이니까 한번은 가보자, 공부 삼아 해서 가보자 라고 해서 가본 게 압구정과 이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흔히들 말하는 서울의 3대 상권이라고 하고 3대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홍대, 강남, 건국대, 어마어마한 동네죠. 롯데백화점이 이쪽에 플레이그라운드, 무슨 그라운드지? 무슨 그라운드 있잖아요. 컨테이너 쌓아갖고 그 옷 팔고 하는데 그쪽부터 해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건국대의 남쪽보다는 건국대 서쪽 굉장하죠. 화양동 쪽. 그거 참 좋아요. 건국대가 참 좋고 교통도 좋죠. 접근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입지가 되는, 이런 면적이 되는 컴퓨터 가게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어요. 술집이나 식당 위주의 건물들이 되나 보니까 땀만 다녀봐도 우리 가게가 들어갈 만한 이런 모양새가 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있으면 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건국대 괜찮은데. 그 다음 서울숲. 서울숲 안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이 서울숲 옆에 보면은 이게 아파트 뭐 이름은 제가 부동산 쪽이 아니라서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서울숲 옆에 아파트 큰 거 막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맞은편에 보면은 스타벅스도 있고 그 극장도 있고 하는 롯데시네마인가 하는 있는 데인데 그 아크로펠리 뭐 있어요. 그쪽에 또 제가 조금 보고 있죠. 뚝섬 가는 길로 해가지고 보고 있는데 건물은 한 2개 보고 왔어요. 건물을 산다는 게 아니고 건물을 살 빈 가게도 몇 개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괜찮네, 나쁘진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서울숲에 구경,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처럼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 서울숲 산책하라고 좋아하지만 이 젊으신 분들이 숲에 가서 산책하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게 좀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그 다음 한남동, 유명하신 분들이 사신다고 하긴 하는데 제 쪽은 아닌 것 같았어요. 장사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차로 제가 못 찾아설 수도 있지만 한남 더힐가도 가봤거든요. 한남 더힐 주변으로 해가지고 차로 한 2-3바퀴 돌아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빠른 패스, 바로 이태원으로 갔죠. 이태원이 아마 그 야타족의 시초였죠? 오렌지족의 시초가 이태원이었나요? 압구정이었나요? 압구정 오렌지, 이태원 야타 이랬었나요? 대단한 쪽이었죠. 대단한 쪽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태원은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태원 상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마찬가지 압구정하고 같은 뭐랄까 개념에서 이제 제가 한번 가봤던 쪽이에요. 유명한 핫플레이스니까 한번 보자, 공부의 차원으로 보자. 정말 내가 몰랐던, 정말 내한테 딱 맞는 상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한번 가보자. 근데 역시 없더라고요, 저한테 맞는 데는. 그래서 이건 뺐어. 그 다음에 이쪽은 용산전자상가가 여기 있죠? 여기 용산전자상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용산으로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뭐 용산에는 이미 많은 실력 좋고 멋지신 분들이 많이 용산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죠.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고 계십니다.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1995년도에 용산에서 일을 했었죠. 연차로 따지면 내가 오래됐긴 했지만 참 재밌었던 시절이에요. 서울에 처음 올라와 25살 때 재밌게 용산에서 참 재밌게 살아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긴 한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집합상가, 그러니까 동일 업종의 집합상가에서 장사를 하는 거는 좀 별로더라고. 저하고는 어떻게 안 맞았어요. 저는 좀 다양한 업종이 묶여있는 이런 상가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장님들하고 어울려서 장사를 하는 게 재미있지, 그런 건 좀 저하고는 좀 안 맞은 것 같아서 용산은
배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쭉 올라가서 덕수궁, 이제 경복궁에서 덕수궁으로 이어지는데 덕수궁 뒤쪽, 이쪽 시청역을 말씀드리는 거죠. 덕수궁에 보면은 시청역에 나오면 이제 GS25 편의점이 있는데 이쪽 뒤쪽 골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쪽이 20년 전에는 엄청난 핫플레이스였어요. 거의 강남역 못지 않았어요. 진짜로. 강남역 못지않게 덕수궁이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막 토요일 되고 일요일 되면은 덕수궁 여기 대한문하고 오시는 분들이 바글바글 왜 하냐고? 지금 덕수궁 앞에 있는 GS25가 제가 96년도에 LG 들어가서 첫 근무지가 거기였어요. 막 토요일 되면 영수증이 막 바닥으로 줄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옛날에 덕수궁 상권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한 8시인가 됐는데 토요일이었거든요. 토요일 7시인가 8시가 됐는데 깜깜해요. 사람이 안 다녀요. 아니 여기가 이런 데가 아닌데 여기 덕수궁은 밤 10시 11시까지 사람 빠글빠글한데 왜 이래 됐지? 아니 내가 서울에 없던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뭐 명동은 아시겠지만 제가 칼국수 먹으려고 명동 성당 바람 쐬고 칼국수 먹으려고 자주 가는 곳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못 갔죠. 그 일 때문에 못 갔지만 자주 가는 곳인지 알겠지만 이쪽은 저희들이 들어갈 강연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빼고 그 다음에 경희궁자이 괜찮아요. 경희궁자이 이쪽은 물론 이제 경희궁자이 맞은편은 구도심 파출 그 경찰서 있는 쪽은 구도심이지만 경희궁자이 아파트 상가들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그러는데 조금 뭐라고 할까 약간 단점이 있다고 하면 뭐냐면 국지적인 상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희궁자이 상가를 가려고 멀리서 입까지 찾아오고 하는 그런 쪽은 아니고 인근에 소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로도 좋죠.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이죠. 딱 거기까지. 대학로는 옛날에 이제 마로니에 공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소극장들이 많고 그때는 좋았어요. 제가 20대 후반에 굉장히 많이 놀러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도 최근에 가보니까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좀 이렇게 지역으로 모이는 게 좀 심해진 것 같아요. 홍대, 강남, 어디고 건국대 이쪽으로 그냥 다 몰려버린 것 같아요. 옛날은 다 분배가 돼 있었거든요. 왜 이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로가 옛날만치가 못해요. 옛날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제 또 위치적으로 조금 뭐랄까 이 서울에 좀 위쪽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2호선 테두리를 타고 있어야 모두가 다 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생들이나 젊은 분들이나 고등학생들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2호선 테두리를 벗어나 버리면 접근성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막 열이 올라가지고 말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쪽이 홍대 서울의 3대 상권 3대 핫플레이스라고도 하고 버스킹으로도 아주 유명한 홍대에서 상수역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실 신촌하고 이대도 좀 봤습니다. 이대 쪽도 제가 여기 스티커를 안 붙였는데 이대 앞에 보면은 프루지오라고 대학생들을 위한 오피스텔이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도 올라가겠지만 그쪽도 한번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요새 이대 왜 이래요? 갔더만 이대 앞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대에서 우리가 많이 놀았거든요. 많이 놀았는데 이대 앞에 사람이 없더라고. 관광객 위주의 상권이 되어버린 그런 느낌이 있죠. 파파이스가 물론 아직 있어준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기는 한데 이대 앞에 아파트가 하나 또 생겼죠. 프로지오 아파트인가? 생겼는데 그쪽 상가를 또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상가를 쭉 타고 이대 이쪽에서 쭉 타고 비싼 거는 되게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상암동 가게보다 더 비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위치적으로 서울의 중심에 가까우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가격을 주고 들어올 상권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대는 빠른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촌도 제가 참 좋아하는 쪽이죠. 신촌은 자주 놀러 가고 아마 제가 이제 서울에 아마 20년, 30년 사신 분보다 웬만한 분보다 제가 신촌을 더 자주 갔을 거예요. 엄청나게 갔어요. 집에서 가까워서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근데 역시 신촌은 술이죠. 술과 젊음과 낭만이 있는 버스킹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갈 곳은 아니에요. 현대백화점 앞에 쪽도 주차가 되는 쪽이 없죠. 신촌에서 이렇게 요게 홍대 쪽으로 오는 길 쪽에 이제 오르막길에 그 중고책 서점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 상가를 눈여겨봤는데 이쪽에 쉐보레 대리점하고 있는 데가 있죠. 빈 상가도 없을 뿐더러 그쪽은 그리고 좀 접근성이 떨어진달까? 최고 눈여겨보고 있는 거 최고 눈여겨보고 있는 데가 홍대죠.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그죠? 어젯밤에도 오늘 5월 3일이죠. 5월 2일 밤 어젯밤 12시에 나갔다 왔어요. 좀 집에서 가까워서
밤 12시 지금 이제 차에서 안 내리고 차만 타고 여기를 몇 바퀴 돌았거든요. 토요일 밤 12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쪽 상권은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봤는데 역시 지금은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버스킹 하느라고 사람들이 엄청났을 건데 지금 버스킹 자체가 금지가 돼 있잖아요. 홍대역에서 합정역으로 가는 쪽에 여기 삼성 디지털 플라자하고 그다음에 코시인가 하는 게 있고 뭐 랍스타 가게 있고 하는 그쪽에 새 건물들이 엄청 높은 건물들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지금 다이소하고 있는 그쪽에. 그래서 이제 그쪽 상가도 제가 물어봤고 홍대역 맞은편에 지하에 텅텅 빈 상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은 뭐라고 할까, 한 층을 통째로 빌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한 층이 지금 막 100평 뭐 150평 이래 되는데 한 층 월세가 뭐 3천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통째로 빌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이렇게 뭐 30평, 40평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좀 아까웠어요. 이쪽에 새로 생긴 빌딩 건물들이 참 깨끗하고 예쁜 게 많고, 그리고 홍대라고 하면은 2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맞나? 그다음에 공항철도, 기차가 지하철이 3개가 겹치잖아요, 그죠? 그 애슐리 있고 그 안마의자 있고 하는 그쪽 라인도 제가 계속 보고 빈 상가가 있는지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는데 이렇게 딱 마땅하게 빈 상가는 안 나오고, 이쪽에서 연남동 가는 그쪽에는 빈 가게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쪽은 참 뭐라고 해요,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길이죠. 낭만적인 길인데 주차가 안 돼요. 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쪽에 공영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그 공영 주차장도 아시겠지만 맨날 깜빡깜빡 차 있어요. 뭐 차 댈 수가 없어요. 여기도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그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장난이 아닌 거죠. 홍대에서 그 주차장 거리 내려오는 길 있죠. 그 홍대 수 노래방 있는 쪽, 그쪽 라인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상가도 지금 이제 부동산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이제 월세나 이런 것도 계속 물어봤는데 이게 주차는 차라리 그 주차거리, 홍대 주차거리가 있어가지고 주차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게 상가가 맞는 데가 없네. 상계동 이쪽은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잠깐 살았었는데 그쪽에 상계동 노원 그쪽은 좀 살았는데 그쪽은 또 너무 또 서울이 북쪽이라 그쪽 고려해서 좀 뺐습니다. 죄송하지만 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합정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메세나폴리스라든가 프로지오 보시면 알겠지만 양화대교를 건너가기가 굉장히 가깝죠. 양화대교 바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변북로를 따고 양화대교를 타면은 합정역까지 들어오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그리고 지하철이 2호선하고 6호선이 환승이 되죠. 합정동의 웬만한 쪽으로는 5분 이내에 다 갈 수 있는 좋은 상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합정역 뒤쪽에 여러분도 아시지 모르지만 유명한 브라우니가 아니고 브레드 동그란 빵 베이글 폰가 뭐 하는 그 유명한 베이글 빵집도 있고, 그 셰프 샘킴님이 하시는 식당도 이쪽 합정동 뒤쪽 골목에 있죠. 이쪽도 이제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합정동 이쪽 프로지오나 메세나폴리스 1층 자체에는 다니시는 분이 잘 없어요. 다 지하 통로 쪽으로 좀 다니시고, 그다음에 메세나폴리스 쪽 상가가 뒤쪽에 제가 사진을 올릴 건데 그쪽 뒤쪽 상가들이 그 에이세칸즈에 있는 그쪽 장사는 안 돼가지고 몇 년째 지금 비어 있어요. 스타벅스하고 있는 나이키하고 있는 그쪽 자리는 괜찮은데 뒤로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는 쪽은 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 건너편에 프루지오 밑에 이제 그 교보문고하고 빕스 있는 그쪽도 나쁘진 않아요. 그쪽도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주차도 굉장히 편하고, 홍대나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합정이라고 하면은 요즘 웬만한 쪽은 다 거기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쪽이 되죠. 그래서 이쪽도 굉장히 깊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게 제가 지금 서울에 와서 1년 반 동안 1년 동안 찾아봤죠. 처음에 와서 6개월 동안은 상암동 가게를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집중했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계속 더 나은 자리. 사실 굉장히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손님들한테 뭐 이렇게 원체가 막 손님들한테 나긋나긋하고 친절한 그런 질을 안 해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거하고 별개로 손님들이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막 학생들이 막 부산에서 대전에서 막 전주에서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참 미안할 때가 있고, 그런 안 미안하면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그렇지만 되게 미안해져. 그래서 제가 멀리서 오지 마라. 야, 남양주 멀리서 왜 오냐 뭐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여기서 마련한 이런 것처럼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매장도 많이 넓어져 가지고 지금처럼 멋진 직원들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의 수준에 조금 더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매장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든가 상권을 보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상권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업종하고도 다르고 저의 현재 상황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상가다, 제가 그쪽은 별로라고 해서 다른 업종에서 별로라는 건 아니에요. 제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이제 그 상권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없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요새 말을 너무 조심해야 되니까 딱 잘못하면 네가 뭐 한다고 막 상권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상권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허수아비 컴퓨터의 가게에 적합한 위치가 어딘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가게를 옮긴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보고의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곧 여기 제가 보여드린 오늘 말씀드린 상권 중에서 이전 매장의 전제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매장을 찾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상암동 매장에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옮겨가게 되면 지금보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